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네, ISF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본부장. 이거 지금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본 최고 지수가 이게 5,300 얼마였더라? 5,376.92 2월 4일 날. 이거 어차피 갈 레벨인데 오늘 가면 안 돼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가는 것보다 가고 나서 버텨주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앞서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5,376포인트를 넘어간다면 아마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이제 뭐 20만 전자, 100만 닉스가 되고 나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우리의 걱정은 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을 데리고 갈 거냐가 첫 번째 문제이고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다시피 가고 나서 오버슈팅 이후에 윗꼬리가 달릴 거냐 아니면 이제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해줄 거냐 이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수급적으로는 앞선 코너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한 걸 봤는데 삼성전자 또 ETF 2배짜리 또 상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마 반도체 투톱은 수급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저도 제법 주식을 꽤 했지만 최근에는 이게 지수가 좋은데 이 지수를 따라가는 것도 벅차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는 종목이 여기서 또 갈까 싶은데 거기서 또 가는 기업만 지금 가니까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 이야기가 좀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들고 계신 분들만 해피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일반적인 시장이었다면 통용되는 전략은 아닌데 어찌되었든 지금 시장은 큰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일단 포모 현상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신의 폭을 좀 넓힐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이제 사실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 외 섹터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쵸. 어제 보니까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강했던 걸 좀 오랜만에 진짜 보는데 오랜만이야. 오늘은 또 이제 좀 물량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화장품 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좀 나름 정말 강했죠. 그러니까 6년 만에 흑자 전환. 이제 전체 매출액이 이제 4조 6천억이고 영업이익이 사실은 3,68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크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흑자에 성공을 했고 굉장히 좋은 숫자를 찍었던 어떤 첫날임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매출 그 구조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였냐면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해외 매출 비중도 그냥 해외 매출 딸랑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미국이 늘었느냐, 유럽이 늘었느냐, 중국이 늘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지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매출의 성장 속도가 그때 당시에 정말 치고 올라갔던 기업들, 뭐 실리콘투아 같은 기업들,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로드렉과 비교를 했을 때 미국 매출 비중의 성장 속도가 너무 더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분기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보여줬던 첫 분기 실적임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오늘의 하락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시가총액 구조였던 기업이 20% 올라간 것을 생각을 해보면 쉬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대신에 이제 화장품주를 바라봄에 있어서 지난 1년 동안은 사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보지 않았는데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은 먼저 좀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또 이제 어제 아모레퍼시픽 강하니까 제 주변에서도 야 LG생활건강도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또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쪽은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나서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아모레퍼시픽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질 개선이 해외 매출 비중을 성장을 하면서 바뀌었는데 LG생활건강이 그만큼 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면 이게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이 조금 처져 있다 그래서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을 좀 고민을 하시기보단 LG생활건강도 실적을 보고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온다면 그때는 괜찮다. 그렇지 않다면 우선 아모레퍼시픽 먼저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이제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불확실성이 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1분기 실적 때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영업이익률입니다. 기존에는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했고요. 이제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얼마만큼 올라오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화장품 관련주 하면 한참 중국의 보따리상 따이공 이런 네. 거 많이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APR 이후로는 뭔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진출 소식 이게 더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예. 아무래도 이제 고부가 가치 라인업이라 그래서 저희 이제 어머니도 쓰시는 뭐 설화수와 같은 예. 브랜드들이 많이 팔렸었어요. 근데 최근 이제 2년에서 2년 반 동안 보면 네.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를 통해서 좀 중저가 브랜드 제품이 좀 많이 팔리다 보니 네. 아모레퍼시픽이 아무리 대형 기업 그리고 섹터 내 대장주였지만 가격대별로 제품 라인업이 화려했던 기업들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조금은 속상하지만 자연스러웠던 현상인 것 같고 그걸 고집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를 했던 게 상대적으로 LG생활건강보다 지금 더 나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인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이제는 과거의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해서 중저가 브랜드의 역량도 지금 많이 키웠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긍정적인 영향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이제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된 건 결국엔 아티스트들의 영향이 크잖아요. 맞아요. 올해 뭐 하이브라든지 뭐 JYP, SM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의 또 해외 공연 일정은 중국을 제외하고 혹은 홍콩을 제외하고는 작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저는 꾸준히 보실 필요 있고 말 나온 김에 엔터 쪽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1순위는 하이브 먼저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 뭐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저기 2021년 7월에 찍은 고점이 178만 4천 불. 장기 차트를 보면은 우와 싶을 정도로 진짜 겁나게 올라갔고 네. 114만 8천 2021년에 저 가격이 갔던 거는 뭐 놀랍진 않습니다. 그 당시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무슨 뭐 카카오니 무슨 뭐 게임주들 가격 보고 차트 보면은 그때는 소나기나 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꼬로박아서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레벨까지 추락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LG생건인데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에 이미 45만 5천을 찍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고 코로나 때 좀 오르고 뭐 했는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시는 분들 가운데 TV 경제 채널을 보면은 차트라고 옆에 나오는 게 통상 저런 식이거든요. 우리도 저런 것처럼 그렇죠. 최근 3개월 내지는 뭐 52주 뭐 1년 정도 네. 추이만 본단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긴 차트들 잘 안 들다 보세요. 매매하시다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아닌 말로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은 펀더멘털이나 실적이 어떻든 간에 과거에 그 미친 듯이 올라갔던 그 고점 보면 이거 눈 감고 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네. 기존의 영업이익률이 예. 6%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가가 떨어졌을 그 시기가 예. 평균적으로 6% 미만이었다가 올해 기준으로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를 좀 계산을 했었을 때 예. 아마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한 9에서 10% 정도 찍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2배 가깝게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강도 자체가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일단 아모레퍼시픽보다 괜찮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보통 5, 6, 5, 6 막 이랬거든요. 네, 네. 영업이익률이. 예. 근데 LG생활건강은 한참 잘 나갔을 때는 두 자릿수 이상이었어요. 어허. 근데 최근에 보면 그 떨어지는 그 속도가 2023년도에는 9%였다가 그리고 4년도에는 7%였다가 이번에 6%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산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무래도 5%대까지도 또 추가 하락이 좀 염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위치는 좀 같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 반등력이 센 것은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될 쪽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아니 매출액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금 화장품주들은 옛날처럼 비싼 제품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 중저가 브랜드를 더 많이 파는 게 지금 필요하기 많이 파는 때문에 게 필요하다. 매출액이 전년 혹은 그때 잘 나갔을 때보다 줄었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는 우선 아모레퍼시픽은 먼저 봐도 괜찮지만 LG생활건강은 한 번 더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확인을 했을 때 두 가지는 꼭
저는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영업이익률의 개선세, 두 번째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해외 매출 비중에서 예. 미국을 포함한 유럽 쪽이 얼마만큼 늘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늘어야 지금 당장의 실적도 괜찮지만 다음 분기의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율 또 수혜를 본다면 결국 수출주들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좀 네.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정민행크하고 주거니 박건이 질문을 드립니다만 이 질문은 이제 정민행크가 하기보다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여쭤볼게요. 이 스킨부스트 시장인데 네, 어? 이게 지금 이 시장도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4분기 이제 시장 예상 밑돈을 실적 냈다고 파마 리서치 1위였던 그건데 지금 요 보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고 최근에 지수가 팍팍 튀어오르는 와중에도 지금 이렇게 힘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요 파마리스 요 어떻게 말씀 잘하셔야 돼요. 옆에 기계 있어요 바로 옆에. 일단 아마 제 주변에 많은 저 여성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야, 파마 리서치 좋은데 그리고 이 정도면 돈을 많이 번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는 그리고 글쎄. 시장에서의 평가는 왜 이렇게 야박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것엔 동의를 합니다. 주가가 작년 뭐 8월 달처럼 고가권에 있다가 이런 실적을 맞이하면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네.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거라 생각을 해서 조정이 나왔는데 또 실적 나오고 나서 또 추가 하락이 나오니까 속상할 수밖에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우선 체크를 해보면 이쪽 시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생형 시장이 있고 보강형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재생형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라고 불리우는 뭐 LNC 바이오라든지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강형 시장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비용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비용과 횟수. 그러니까 재생형은 좀 비싸고 보강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름 가격이 저렴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연에 조금 덜 맞고 조금 저렴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피부 미용 시술 쪽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상하게도 파마 리서치가 지금 경쟁의 심화 때문에 독점점 1위였던 지위에서 그러니까 다 기업들의 어떤 경쟁이 좀 붙는 그 시장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이 조금 과하게 나왔는데 저는 지금의 가격은 그래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더 들고 가 보셔도 괜찮을 구간이 아닌가 싶고 만약에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실적이 시장 대비 안 좋았다면서 네. 그러니까 매출은 안 좋았지만 영업이익률은 좋았어요. 근데 영업이익률 중에 그러니까 매출은 줄었는데 왜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갔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마진율에 대해서 좀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좀 줄어들어서 주가가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이익률적인 부분은 그래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계속 사용을 했었을 때 저는 파마 리서치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분들 많이 오신다면서요. 요새 이제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분들이 또 이번에 많이 온다고 하면 네. 뭐 파마 리서치뿐만 아니라 다른 뭐 재생형 보강형 기업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충분히 반등력은 좀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한참 잘 나갔을 때의 주가 그 이상을 좀 가기에는 경쟁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과 지금의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50만 원까지의 반등은 가능해 보이지만 그 이상의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려면 한스바이오메드와 같은 기업들, LNC 바이오처럼 파마 리서치도 제품의 다변화를 좀 빠르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원툴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우리도 보강형 쪽으로 어떤 신제품 라인업이 나온다면 괜찮아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 경쟁 심화에 따른 어떤 비교 분석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돈 많은 회사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현금 배당을 주당 그렇죠. 3,700원. 네. 예,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돈이 많다라는 것 자체 좀 탄탄한 회사인데 네. 그래서 지금 예. 주주들의 불만은 이거죠. 빨리 R&D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시장의 어떤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예. 그래서 리쥬란을 능가하는 뭔가 베스트셀러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니즈가 좀 많은 상황이라 일단 파마 리서치는 조금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돼. 지금 어지간한
어지간한 그 스킨 부스트 내지는 파마 리서치 애널보다 그렇죠. 더 깨고 있어요. 좀 아니 소장님이 놀리셨잖아요. 워터링 버터링이라고. 신조어 아세요? 저보고 워터링 하고 있다고. 워터링 버터링 하면 될 거라고. 이뭐 버티면 된다고. 그러니까 물 타고 버티면 된다고.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의 어떤 전형적인 그 투자 기법을 네. 정민앵커가 완벽하게 수행하거든요. 조금씩 빠지면 달달달 떨면서 물타기 워터링. 아니, 그래도 더 괜찮은 빠지면은 회사라는 판단이 들면. 버티는 버터링. 근데 이게 미용 의료기기는 그래도 제가 보자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기기 한 대 판다 그래서 그 기업이 흥하거나 한 대 못 판다 그래서 망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면 네. 기기가 깔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매출이 계속 일어나면 매출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글쎄. 왜냐하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소모품은 거의 한 90%에 달하거든요. 옛날에 프린트보다도 그렇죠. 잉크 팔듯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 한 대 덜 팔고 많이 팔고 보다 그러니까 소모품 매출 비중의 어떤 그 증감을 좀 보시면서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버텨주는지 올라가는지 여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쪽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 갈더마인데 네. 갈더마 대비 지금 30% 이하에서 PR을 적용해서 지금 증권시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거니까 그래서 가격 메리트는 확실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격 들어요. 메리트는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한 가지 지금 우리 시장은 코스피 5천 시대이고 네. 코스닥도 이제는 뭐 1,500을 넘어서 2,000을 간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모멘텀만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기준이 이제 엄격해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기업이냐 아니냐 기준이 좀 엄격해질 수 아이 있겠다. 좀 눈치껏 그냥 뭐 파마리스트 좋다 그래요. 그래야 다음 질문 넘어가지. 네. 아니에요. 아니야? 있는 그대로 예, 솔직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세미콘 코리아 2026 이게 보니까 내일부터 열려 이게 어떤 박람회인지 좀 알려주시고 이게 관련된 섹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우리나라만의 그러니까 뭐 CS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이게 같은데 세미컨덕터 약자예요. 네네. 이게 우리 국제 행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제 행사이긴 한데 한데. 다들 이제 엔비디아, 인텔보다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뭐 기술력을 좀 선보이는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그 행사들을 이미 다 겪어왔기 때문에 사실 매년 2월 달에 하는 이 행사에 그렇게 시선이 막 쏠렸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HBM4를 다 가져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뭐 향후 미래 기술 지향적인 부분에 대한 포인트들, 뭐 로봇이면 로봇, 아니면 이제 로봇을 넘어서 뭐 발열을 잡기 위한 데이터 센터 관련 기술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요 이슈는 너무 그냥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네. 것보다는 그냥 수급적으로 그냥 변화의 어떤 움직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미콘이 아니고 세미컨덕터 네. 반도체. 네. 아니 우리 일반인들도 가서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거는 한 번도 참여를 안 해봐서. 요 전력기기 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우리 개인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네. H현대 일렉트릭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네. 처세를 잘한다는 표현이 맞을 줄 모르겠지만 예. 참 지혜롭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2년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올라온 상황에서 글쎄. 나 잘한다 하다가 못하면 그게 좀 타격이 크잖아요. 예. 항상 몸을 좀 사리는 듯 하다가 이렇게 괜찮은 실적을 좀 보이다 보니 결국 믿고 베팅할 수 있는 쪽은 HD현대 일렉트릭 혹은 전력기기가 아니냐라는 평가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테크 기업들이 계속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전도 세고 태양광도 세고 지금 전력기기도 세고 그리고 여기에 구리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네. 이쪽은 판가 전가가 훨씬 더 쉬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우리가 기술주만 보고 있는데 다우 지수 중에 캐터필러라는 기업이 있어요. 건설기계 쪽. 아하. 이쪽의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니 굴삭기 파는 기업이 왜 글쎄. 올라 생각을 했더니 네. 이쪽이 또 우리가 전력기기 가져가면 전력기기를 또 세우는 인프라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아. 그렇게 배당도 많이 주고 신고가 영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전력기기주들은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속도에 대한 욕심만 좀 내려놓으시면 가져가시는 데는 크게 부담 없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우 진짜 캐터필러 많이 올랐네요. 아, 많이 올랐습니다. 놀랍다 진짜. 예. 작년에 저 뭐야 트럼프 대통령 뭐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때 한 260, 270불 네. 어라운드 하던 게 지금 740불 아,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었으니까 테크주 못지 않습니다. 이거 뭐 M7 갈 게 아니네. 이런 캐터필러 같은 게 올라가 버렸네. 와 이거 저 그거 뭐 굴삭기, 그렇죠. 포크레인 이런 네,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중장비 네. 업체.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다못해 두산중공업이나 대동 같은 거라도 좀 그래서 묻어서라도 어제 안 가나? 예. HD 현대 건설기계를 조금 HD 건설기계가 좀 기대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우리나라 장의 우리나라는- 어떤 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우리나라는 우선 반도체를 좀 먼저 체크를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캐터필러 하면 같이 움직인 종목 진성 TC였는데. 그렇죠. 진성 TC, DY 파워 이런 오랜만에 기업들이 좀 듣는다. 있었죠. 진성 TC 오랜만에 들어요. 어, 좀 연식이 있어서. 연식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전력도 말씀을 주셨고 태양광 앞서 저희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도 수급까지 쏠리고 오늘은 이제 물론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태양광 내에서도 유독 하나솔루션만 이렇게 또 수급이 쏠리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솔루션이 지금 자회사 하나큐셀을 안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큐셀이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6기가와트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주 이야기를 했죠. 6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원전 1기가 1기가와트입니다. 네. 원전 6개에 달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큰 규모의 수주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몇 년에 나눠서 납품을 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네. 이게 10년이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시를 보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6기가와트 용량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준다는 것을 보면 두 가지가 입증이 된 거죠. 캐파가 좋구나. 두 번째, 그러면 매출은 크게 걱정 없겠구나. 이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의 입을 통해서 태양광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 태양광주들의 힘이 얼마만큼 세냐면 아마 어제 오늘 페인트 종목군들 왜 올라? 이렇게 페인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사마 페인트, 노루 페인트 네. 이런 기업들. 예. 저도 이게 스터디를 해보니까 태양광 패널이 약 45도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태양을 받는데 기존에는 그게 그냥 열이 내려오는 걸 받는 모듈이었다 그래요. 근데 요새는 그 모듈을 통과해서 바닥을 반사해서 다시 올라오는 열까지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흡수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바닥에 칠하는 페인트 관련 주들까지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사마 페인트가 상한가인데요. 상한가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도 좀 웃음이 나오는데 그 반사되는 그 소재 페인트. 복사열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텔스 도료라고 해서 방산에 어떤 좀 들어가는 도료에 대한 사용량도 많아졌던 상황에서 지금 태양광 건물 일체형이라든지 양면형 도료라고 하더라고요. 네. 반사형으로 만드는 게 이쪽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테마라고도 볼 수는 없겠네요. 확실히 뭐 어쨌건 근데 직접적으로 잘 쓰인 모르겠습니다. 네, 움직임이 그렇죠. 네, 움직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듈은 갈아 끼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페인트를 몇 년에 한 번 또 다시 칠해야 되는지 잘 저도 감이 안 와서. 그렇죠. 벗겨지면 얼마에 한 번씩 그러니까요. 칠해야 되는지. 예. 아니 저 아직 우리 시간 있나요? 한 하나 정도 더 하시면 돼요. 아니 저 김태성 본부장하고 이름 같은 태성은 요새 왜 그렇게 올라요? 요즘 핫했어요. 어. 네. 앞으로도 핫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뭔데? 기판 때문에 기판? 그렇거든요. 네, 기판 소재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반도체 칩이 지금 여러 뭐 자체적으로 다들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칩 소재들이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나도 줘, 여기도 줘, 저기도 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판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또 기판하면 우리가 빼먹고 이야기 계속하는 게 빼먹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 또 수완매가 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태성은 실적도 좋은데 예. 모멘텀이라든지 테마까지도 지금 얹어서 움직일 수 있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지금은 기세 싸움입니다. 그래서 8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10만 원까지는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의견. 하지만 저는 지금 이쪽을 쫓아가시기보단 이건 저만의 투자 아이디어인데 코스닥 쪽에 시가총액 5천억 미만 중
24년도 대비 25년도 매출액이 좀 늘어난 반도체 소부장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5천억 미만이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공통적으로 주당 가격이 15,000원, 17,000원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DIT라든지 아니면 SNF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 만약 코스닥 지수에 수급이 몰려오게 된다면 메이저 주체들이 그런 종목군들을 먼저 좀 담아내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